저는 오늘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할 이한석 선임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세션인 비지구 환경에서의 전파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지구 환경에 대한 전파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비지구 환경이 무엇인지, 달처럼 대기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는 전파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상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 환경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달 표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안테나 EM 해석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파 해석 환경에 어떻게 연결해서 결과를 받는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비지구 환경의 전파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달이라는 환경이 단순히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전파 입장에서는 규칙이 꽤 달라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달에서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지구에서는 덜 중요했던 게 달에서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비지구 환경이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비지구 환경은 지구 대기권과 지표 환경을 벗어난 공간 또는 이제 지구와 매우 다른 물리적 조건을 갖는 환경입니다. 대표적으로 달 표면이나 화성 표면 그리고 우주 공간 같은 곳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에서는 전파가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수증기나 산소에 의한 흡수도 있고, 온도나 밀도 변화에 따른 굴절도 있고, 먼지나 입자에 의한 산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전파가 그냥 쭉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하고 계속 상호작용하며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비지구 환경에서는 이러한 대기 영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파의 직진성은 더 강해지고 지형과 표면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전파가 여러 환경 변수 사이를 헤치고 가야 하는 반면 달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장애물과 지형의 영향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잡한 대신 이제 완충적인 지구와 달리 달은 단순하지만 더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대기 부재와 표면 물성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달 환경을 이해할 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에서는 공기 자체가 전파 특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달과 같은 환경은 사실상 전파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중요하던 흡수나 굴절 같은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파 전달 특성은 자유공간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 대신 달에서는 표면 물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대기 대신에 지표면의 재질과 구조가 전파 특성을 좌우하게 되고, 자료에서도 달 표면은 주로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미세한 암석 파편, 먼지, 유리질 입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 특성이 반사와 산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에서는 공기가 전파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달에서는 표면이 전파의 성격을 정하게 됩니다. 표면이 거치면 산란이 달라지고 재질이 다르면 반사 특성이 달라지고 결국 같은 거리라도 수신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 환경 전파 해석은 단순히 거리 얼마, 손실 얼마로 끝내기보다는 표면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거친지를 같이 봐야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상 환경과 비지구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상 환경과 비지구 환경의 차이를 한 장으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지구에서는 대기나 구조물, 지면, 식생, 기상 조건 등이 동시에 작용을 해서 복합 채널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파가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되고 회절되고 산란되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됩니다.
됩니다. 반면에 달에서는 대기의 영향이 거의 없고 지구처럼 복잡한 인공 구조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파 환경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영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선 확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표면 특성이 통신 성능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료에서도 비지구 환경에서는 가시선 그리고 지형, 표면 특성이 통신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건물 하나가 있어도 반사 경로나 우회 경로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달에서는 그런 완충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보이면 잘 보이고 가려지면 더 확실하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은 복잡하지만 완충적인 특성이 있고 달 환경은 단순하지만 더 극단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달 환경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왜 달에서 전파가 다르게 보이는지 개념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내용을 실제 해석 절차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단순히 결과 그림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 표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안테나 특성을 반영하고 전파 해석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보여주는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과정은 총 6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달 표면 검색, 두 번째는 안테나 EM 분석, 세 번째는 EM 분석 데이터 변환, 네 번째는 달 표면 모델 변환, 다섯 번째는 전파 환경 EM 모델 구축,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과 분석입니다. 자료에도 이 흐름이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달 표면 모델 검색입니다. 자료에서는 나사의 SVS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JPG 또는 TIF 형식으로 다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IF 형식은 지형 표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시뮬레이션에서 크레이터나 경사 같은 표면 특성을 반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서는 대기보다 표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석의 시작점이 달처럼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달답게 생긴 실제 지형 데이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한 데이터 다운로드가 아니라 전체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테나 EM 분석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안테나 정보, 즉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안테나 형상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그 형상을 바탕으로 EM 해석 모델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테나 해석은 보통 NCS사의 HFSS나 위플디 같은 상용 EM 해석 도구를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툴을 사용하면 안테나의 형상과 구조를 반영해서 방사 패턴, 이득, 전류 분포 같은 특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정값보다 훨씬 현실적인 안테나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파 해석에서 지형만 실제처럼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호를 쏘고 받는 주체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안테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방사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위치에 안테나를 두더라도 방사 패턴이 다르면 실제로 에너지가 퍼지는 방향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이상 안테나를 쓰기보다는 실제 형상과 데이터 시트를 바탕으로 HFSS나 위플디 같은 상용 툴에서 EM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현실적인 방사 특성을 반영하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EM 분석 데이터 변환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탑재 안테나의 방사 패턴 데이터를 CSV 형태로 얻고 그 다음에 코드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다시 UAN 형식으로 만들어서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 보면은 조금 기술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단계입니다. 안테나를 해석한 툴과 전파 환경을 해석하는 툴이 서로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 아무리 좋은 EM 해석 결과를 얻어도 뒷단 툴이 못 읽으면 말 그대로 좋은 자료가 혼자만 똑똑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안테나 방사 패턴 데이터를 전파 시뮬레이션 툴에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실제 안테나의 특성이 그대로 해석 환경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달 표면 모델 변환입니다. 앞 단계에서 확보한 달 표면 데이터, 특히 TIF 형식의 파일을 이제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 불러와서 실제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형 모델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료에서도 다운로드한 TIF 파일을 와이어리스 인사이트에서 불러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원본 데이터가 바로 전파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툴 안에서 그 데이터를 전파가 반사되고 첩회되고 산란될 수 있는 실제 표면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레이터나 경사, 굴곡 같은 요소가 여기서부터 전파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파 환경 EM 모델 구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달 표면 모델 입력, 두 번째는 안테나 및 송수신 영역 설정,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입니다. 앞 단계들에서 준비한 달 표면 데이터, 안테나 정보, 방사 패턴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해석 환경 안에 모아서 실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 단계까지는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온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재료를 실제로 조립을 해서 하나의 실험실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달 표면도 준비되어 있고 안테나 특성도 준비되어 있고 데이터 형식 변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볼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달 표면 모델 입력은 단순히 지형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석의 바탕이 되는 공간 자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전파가 지나가고 반사되고 첩회될 수 있는 실제 무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달에서는 대기의 영향보다 지형과 표면의 영향이 훨씬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탄한 지역을 넣느냐, 크레이터가 많은 지형을 넣느냐에 따라 가시선 조건이나 반사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안테나 및 송수신 영역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송신기를 어디에 둘지, 수신기를 어느 영역에 둘지, 안테나 방향은 어떻게 줄지, 높이는 어떻게 설정할지 같은 요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안테나를 쓰더라도 위치와 방향이 바뀌면 전파가 진행하는 경로가 달라지고 결국 수신 전력이나 가시선 확보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 환경에서는 주변에 대기 기반 우회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테나 배치와 방향이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크레이터 가장자리나 경사면이 껴있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로가 열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차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몇 미터, 몇 도 차이만으로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환경에서는 주변 반사나 다중 경로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지만 달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배치 조건의 민감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세부 조건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주파수, 해석 방식, 계산 범위, 반사나 회절을 어느 수준까지 고려할지 같은 세부 조건들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지형과 같은 안테나를 넣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 해석에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 전력 분포를 중점으로 볼 것인지, 전파 경로 자체를 볼 것인지,
또는 위상 특성까지 함께 볼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단순히 설정창에 숫자 몇 개 넣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지를 정의하는 시나리오 설계 단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분석입니다.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리시브드 파워, 프로파게이션 패스, 그리고 페이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수신 전력 분포, 전파 경로, 위상 특성을 분석하는 흐름입니다. 먼저 리시브드 파워는 위치에 따라 수신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신호가 강한지, 어느 구역에서 신호가 약해지는지, 지형 때문에 음영 지역이 생기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파게이션 패스는 전파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라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신호가 단순히 직선으로만 가는지 아니면 표면이나 지형 영향으로 다른 경로가 생기는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이저 결과 같은 경우는 경로 차이에 따른 위상 특성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간섭 가능성이나 경로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달 환경에서도 전파가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면 약해진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형과 표면 영향 때문에 공간별로 전파 특성이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달과 같은 비지구 환경에서는 대기의 영향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가시선, 지형, 표면 물성이 전파의 특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고, 따라서 실제 해석에서도 달 표면 데이터와 안테나 특성을 함께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